안녕하세요. 정용욱 작가입니다. 오늘은 파트 1의 마지막 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트 1은 정말 글쓰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노력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충분한 노력의 반복으로 저절로 되는 순간 글쓰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많이 경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많이 느끼는 것, 조금 더 대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글쓰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선이 나를 향해서 쏘아져요. 내가 보는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펜을 봅니다. 이 펜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펜이 어떻게 생겼나, 이 곡선, 누르는 거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어떤 시선으로 생각하냐면 얘는 눌려지는 것, 얘가 쓰일 때는 잉크 하나 없지만 써지는 것, 얘가 나한테 잡히는 것, 붙잡히는 것, 얘는 나와 자신의 의도 하나 없이 나의 의도를 전해주는 매개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선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스킬적인 글쓰기는 이것과 파트 2의 느낌만 보면은 정말 전부입니다. 그만큼 핵심 요소들이니까 많이 반복하시고 집착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시면은 되십니다. 메모의 중요성. 가장 첫 번째에 넣은 것은 메모가 답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생각 없는 것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휘발돼요. 기체화돼서 저 우주의 블랙홀에 삼켜집니다. 하지만 내가 메모를 하는 순간 이 세상에 남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 나의 세상에 남는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소스가 되는 것, 기록,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의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 문장, 아이디어, 인사이트. 어느 것이든 메모를 해두세요. 언제든 펼쳐볼 수 있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문장으로 글을 많이 쓰는데 바다에 서면 기분이 좋아지긴커녕 우울해졌다. 이걸로 인해서 이게 어떤 성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입니다. 기분. 나의. 이 기분을 문장으로 적어서 해요. 메모를. 그러면은 언젠가 적재적소에 쓰입니다. 혹은 이걸로 인해서 길게 늘어뜨려서 글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글로 만들기는 좀 힘들고 어떠한 바다에 간 상황에서 우울함을 표현할 때 문장으로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 바다에 가는 바다에 사면 기분이 좋아지기커녕 우울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글을 메모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이용하고 킬링 문장으로도 쓸 수 있고
정말 그냥 메모만 많이 해도 웬만한 거는 다 써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문장, 아이디어, 인사이트, 단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는 옆에 이제 모니터 있으면은 여기 메모 켜놓을 수 있잖아요. 노란 색깔 이거 뭐 노트 뭐 하는 거 이걸 켜놓고 단어 모르는 거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관철 잘 안 쓰는 단어죠. 관철하다 적어놓으세요. 고매하다 잘 안 쓰는 단어죠. 적어놓으세요.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내용적인 완성을 하시고 표현으로 넘어가시는데 단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이 계세요.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장담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쓴다 입니다. 쓴다. 아니 쓰는 것은 작가님 맨날 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써도 안 늘어요. 그런 관점에서 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씀은 그것을 한번 써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써보는 게 뭐냐면 여기다 적어 놓잖아요.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써보세요. 관철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써보세요. 고매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써보세요. 팽배하다 뭐 이런 단어도 있죠. 저도 이것을 몰랐었어요. 알았는데 까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봐서 무조건 써야지 하고 썼어요. 한 2번, 3번 썼어요. 그러면은 진짜 내 것이 되겠어요. 2-3번만 쓰면 돼요. 2-3번. 모르는 단어 적어놓고 암기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안 쓰면 내게 안 돼요. 써야 돼요. 무조건. 2-3번만 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기만의 어휘가 됩니다. 이런 시발된다도 안 써버릇하면은 잘 안 써요. 한 번 쓰면은 계속 씁니다. 메모의 중요성. 단어든 뭐든 그냥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이걸로만 한 1시간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메모의 중요성이 나와도 저는 한 번 더 설명할 만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과제를 드리는 이유도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 내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 오만한 생각입니다. 정말 메모는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국룰입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순간 좋은 글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앉아서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걸으면서 무언가를 보면서 떠올린 것들을 바로바로 적고 그 생생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글을 써야 돼요. 정말입니다. 꼭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하는 습관이 들였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메모인이야. 메모인입니다. 메모를 열정적으로 하는 메모인. 그렇다면은 그 메모를 가지고 쓰기 전에 무조건 처음, 중간, 마지막 생각하시고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에 대한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야 돼요. 구체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는 감동적이게 이 정도. 중간은 설명을 좀 많이 하자.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자. 이 정도. 뼈대를 구상하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이제 문창과에서는 마인드맵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막 이렇게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아닌 이상? 소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소설을 쓰려고. 소설을 쓰려면은 완벽한 뼈대랑 주인공의 성격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수준의 세계를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황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생각하고 써도 그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씁니다. 어딘가 내용이 엇나가기 쉬워요. 머릿속에 그려놓습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적다. 조금 더 말하면 매끄러워지고 내용이 관통되고 인과가 맞고 합니다. 이 뼈대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유, 전체, 일부분 이런 것까지 그냥 알아서 짜집니다. 왜냐면은 이 뼈대를 구성하면서 처음, 중간, 마지막 첫, 중, 막 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해야지, 중간 대충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비유를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염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중간, 마지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대충 생각해도 웬만큼 다 짜진다고요. 이것을 생각 안 하고 귀찮아서 그냥 쓰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내용이 이렇게 가지 막 뻗어요. 가지가 막 내용이. 특히나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쓰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냥 설명하고 있고 이거 그냥 썼구나. 보여요. 많이 쓴 사람 입장에서 그냥 보입니다. 이게 많이 쓴 사람 입장에서 이게 보인 것을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문은 아닌가 보다. 뭔가 그냥 아마추어 같다. 감상적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중요합니다. 이 습관도. 제 자랑은 아니고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길이 보여요. 파트 2부터 할 건데 각이 보인다고 하죠. 각이.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문장이나 아이디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형식을 정해요. 형식을 정한 다음에 구성을 떠올려요. 이게 구성이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형식 과정은 파트 1에서는 생략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배운 모든 글은 단상형이에요. 여기까지. 단상 형식이에요. 이 단상 형식이라는 것도 단상이라는 건 있습니다. 짧은 생각이죠. 근데 그 형식은 제가 만들었어요. 에세이의 단상 형식이 따로 있다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설명을 드리려고. 문장이나 아이디어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결정하고 쓰기 시작하는데 어벤져스 보셨죠? 어벤져스 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이기려고 이제 아이언맨하고 같이 싸우는 와중에 이렇게 하고 막 해요.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그려요. 타노스를 이길 이 우주적인 우주의 악인 존재를 이길 하는데 6만 번인가 할 거예요. 6만 번.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수를 찾아요. 그리고 그 수를 이행합니다.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6만 번 정도는 아니지만 이 문장이랑 아이디어 하고 각을 봅니다. 어떤 형식? 머릿속으로 써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형식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지? 첫 번째, 처음부터 결론을 짓지 말까? 물음으로 갈까? 아, 좋아. 물음으로 갔다가 대화 중간. 아, 여기서 뭐 대화 좀 뭐 하고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지막. 아, 이거 무조건 여운 남겨야 되는데. 아, 정확히 어떻게 여운 남길지 모르니까 쓰면서 한번 해보자. 이 정도 구성.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써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었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요. 형식. 아, 이게 아니야. 생각보다 어렵네. 생각보다 내 생각만큼 안 써지네.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과정이에요. 글쓰기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글을 쓸 때. 잘 쓰려면. 그렇습니다. 저는 메모하기랑 뼈대를 갖추어서 쓰는 것을 정말 필수적인 요소로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 것들 하나를 완벽하게 쓰기, 많이 쓰는 것보다. 많이 쓴다고 해서 글쓰기가 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인 전부 글쓰기 장인이 돼 있을 겁니다. 다 작가일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만 해도 카톡을 잘 안 하는 저는 카톡을 진짜 안 해요. 저는 카톡에 그 6월 28일까지 연락 잘 안 된다고 써놨어요. 사적인 연락은 안 받는다고. 이게 말이 6월 28일까지지 몇 년도인지가 안 적혀져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이걸 써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12월 달에도 6월까지 답장이 없는 사람이고 5월부터도 6월까지 안 되는 사람이고 만약 8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답장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안 합니다. 하길 진짜 싫어해요. 전화를 좋아하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카톡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오늘 많은 글을 쓰셨어요. 왜냐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만 했기 때문에 강의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글을 많이 쓰실 확률이 높으세요. 매일매일 연인과 카톡하고 뭐 친구랑 카톡하고 하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글쓰기 실력 안 늘으셨죠? 그 이유는 쓰기만 해서 그래요. 뇌 빼고 쓴다고 하잖아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메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메모는 글을 쓴다는 인식이 있어야지 써져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글을 쓸 거야. 그러니 세상을 보면서 메모를 할 거야 해야지 메모가 됩니다. 그 과정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카톡을 하면서 그 카톡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죠. 보낸 다음에 빤히 보면서 어딜 수정해야 되지 한 적도 없어요. 그게 글쓰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은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완벽하게 메모부터 시작해서 형식 잡고 구성 정한 다음에 다 쓰고 한 번 봐. 수정하고 2번 봐요. 수정하고 3번 봐요. 수정이야 4번 보고 수정이요. 내용 완성이에요. 표현 만져요. 다 완성됐어요. 소리 내서 읽어요. 막히는 부분 없어요. 완성.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하나를 완벽하게 써야 돼요. 이런 과정. 그래야지 진정한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2번째, 수정할 것을 찾기. 나만 아는 표현 없애기, 한 가지 내용으로 쓰기, 인과관계 맞추기.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3가지는 서로가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 이유는 나만 아는 표현이고 한 가지 내용으로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긴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은 제가 중간에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만의 아는 게 있고 여러분들만의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수정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노력이 결국 여러분들의 편집자 수준의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글쓰기가 어려울 땐 짧게 쓰고 내용을 늘린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이 과정 충분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짧은 걸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이거 수준의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바바바바박 쓰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킬링 문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늘린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정 안 되시면 이거라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죠. 플랜 B. 그 다음에 몇 개 제가 좋은 거 말씀드린 게 나열입니다. 정말 좋아요. 글쓰기. 처음부터 시작해도 좋고 뭐 문장 던진 다음에 중간부터 나열해도 좋고 글 전체가 그냥 뭐 나열로만 끝나고 마무리 하나 해줘도 좋고 하지만 이것만 계속 쓴다면은 모든 책이 나열로만 돼 있다면은 독자들이 뭐 지루해 하겠죠. 이 사람은 나열맨인가 싶을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정 안 써질 때는 이렇게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사람들 형식, 이것 나열에 관련된 거예요. 형식 제가 이제 파트 2부터 들어간다고 했죠. 그 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상 형식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 형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스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식은 여러분들만의 형식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형식은 이겁니다. 뭐뭐뭐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뭐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뭐뭐뭐일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결국 뭐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던져주고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이나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나열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좀 쉽게 쓰고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해주고 굉장히 여러모로 글쓰기를 편하게 해주는 형식입니다. 처음에 진짜 이거 알려주면은 와 작가님 이렇게 글이 잘 써지는데 몰랐어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수하게 많지만 많이 알려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처음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공식 외우는 거고 공식을 외워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허황된 말입니다. 정말로. 결국 못 넘어서요. 가끔 안 써질 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해서 2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파트 1을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 이제 파트 2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에 들어갑니다. 파트 2부터 제가 실제로 이제 1대1로나 오프라인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파트 2의 개념도 집어넣어서 들어가요. 실제로 보면서 알려드려도 어려워하시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겁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형식이라는 것에 무수히 많은 갈래 속에서 적응이 안 될 뿐이에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파트 2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파트 2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메모하는 게 예상 기록하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의 흐름대로 천자 이상의 글을 써보기. 천자 이상. 힘들어요. 천자 이상 쓰기. 한번 여기까지 배운 모든 흐름과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천자 이상의 글을 완성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시킬 때 여러분 천자 넘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1300자 정도 써놓고 삭제할 게 뭐가 있지? 뭐가 잘못되는데? 바꿔보고 줄이고 바꿔보고 줄이고 바꿔보고 줄이고 바꿔보고 내용 완성.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음절 단위로 보면서
같은 단어 반복되는 거 수정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수정하고, 뭐 이런 표현적인 수정, 그렇게 거듭해서 1000자 이상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파트 2,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 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